이 두 사람은 원래 같은 팀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팀이 아닙니다.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내가 상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혹은 너무 욕심을 내서 둘 다 죽고 상금을 상대팀이 가져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라면 양보하시겠습니까? 전혀 타협이 될 것 같지 않은 딜레마 게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문과대입과 게임이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게임이론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게임에서 뭐가 이득이고 뭐가 손해인지를 수학적으로 밝혀내려는 것이 게임이론입니다. 이런 그림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벼랑 끝에 어떤 사람이 나무 널빤지를 밟고 서 있습니다. 이 널빤지 끝에는 다른 사람이 총을 겨누고 서 있고요. 자, 이 경우에 총을 든 사람이 총을 먼저 쏘게 된다면 널빤지를 밟고 있는 사람이 넘어지면서 총을 쏜 사람도 같이 떨어지겠죠. 또 반대로 널빤지를 밟고 있는 사람이 움직이게 된다면 총을 들고 있는 사람은 떨어지겠지만 그 전에 총을 발사할 수 있겠죠. 결국 먼저 공격하면 모두가 함께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일까요? 내가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한다면 상대방은 내가 예측한 그 행동까지도 예측해서 행동하려 하겠죠. 그러면 저는 제 예측을 예측한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딜레마죠. 이런 딜레마 상황 속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자들은 어떤 선택을 내릴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오늘 문과와 이과의 대표 브레인들을 모아놓고 실제 상금을 건 딜레마 게임을 해볼 겁니다. 어떤 식으로 협력하고 혹은 배신하면서 상금을 가져가게 될까요? 이곳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면 협상, 정치, 협잡, 이 모든 것이 허용되는 냉혹한 게임의 세계, 문과대입과 게임이론입니다. 오랜만에 카메라 뒤에 있으니까 아주 재밌네요. 오늘 왜 갈키님은 들어가시고 이제 뉴페이스가 있는 거죠? 이과가 자꾸 져가지고 새로운 피를 수혈을 해야 됩니다. 누구시죠? 깃글에 또 이과가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고 계속해서 이과가 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만은 않을 거다. 이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 게임할 때 카프는 빼야 된다. 치트키니까. 어찌됐든 이 구도를 변화시킬 때가 왔다. 오늘의 대결 화면 한번 봐주시죠. 문과대입과 게임이론. 합리적인 의사결정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략적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이론입니다. 나한테 가장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딜레마 상황 속에서 어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실지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게임은 총 2라운드로 진행이 되고요. 첫 번째 라운드는 팀으로서 점수를 얻습니다. 2라운드는 개인전이 되겠습니다. 점수를 합산해서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승자가 마지막까지 얻은 점수에 5만원을 곱한 상금이 주어집니다. 궁금한 게 승자가 한 명만 나와요? 두 명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동점이 나오면은 그 점수와 같은 사람이 공동우승이 되고 상금도 엠빵하게 됩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몸풀기 라운드고요. 여러분들의 지능 그리고 재치를 시험해보는 라운드입니다. 3개의 퀴즈가 나갈 겁니다. 1라운드는 사실 탐색전입니다. 누가 더 합리적인 사고를 잘하는지 문제의 트릭을 잘 파악할지를 지켜보고 최종 승자를 예측해보세요. 그럼 첫 번째 문제 시작해보겠습니다. 2개의 양동이가 있습니다. 같은 양의 물이 차 있습니다. 단 한 양동이는 섭씨 25도씨의 물이 담겨있고 나머지 하나의 양동이에는 화씨 25도F의 물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양동이에는 10cm 길이의 은 숟가락을, 두 번째 양동이에는 5cm 길이의 금 숟가락을 동시에 떨어뜨립니다. 바닥에 먼저 닿는 쪽은 어디일까요? 정답! 바닥에 먼저 떨어지는 쪽은 없습니다. 왜요? 둘 다 양동이 안으로 떨어집니다. 일리 있었지만 오답. 아니에요? 정답! 25페라하이트의 경우 물이 얼어 있습니다. 은수저 쪽이 먼저 떨어집니다. 정답! 저기 영화예요, 영화? 영하입니다. 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우일입니다. 정답입니다. 불러 떨어질 겁니다. 정답! 좋습니다. 이렇게 1라운드는 이과팀 3대 0으로 우세하게 끝이 났고요. 자, 점수 종합해드리겠습니다. 현재 0점, 0점, 3점, 3점이십니다. 1라운드는 점수의 격차를 만들어 딜레마 상황을 심화시키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과연 불리해 보이는 문과팀, 유리해 보이는 이과팀 중 최종 우승자는 어디서 나오게 될까요? 하지만 너무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는 게요. 2라운드가 오늘의 본 대결이고요. 승패가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과팀이 유리하지만요. 2라운드의 이름만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2라운드 대결은 벼랑 위의 혈투입니다. 약속드린 대로 이과팀에게 2라운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매우 결정적인 어드밴티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팀은 대진표에 이름을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잡이, 집행자. 게임은 1대1로 진행이 되고요. 역할은 총잡이와 집행자로
나뉘게 됩니다. 집행자가 뭔가 형을 집행한다는 뜻이잖아요. 죽일 수 있는 거고 총잡이도 마찬가지로 죽일 수 있는 건데 둘 다 죽이거나 아니면 안 죽이거나를 선택했을 때 둘 다 죽이면 또 문제, 둘 다 안 죽여도 문제 뭐 이런 거죠. 예, 딜레마에 빠뜨리겠죠. 여기요 정하세요 이제. 자 대진 정하세요. A조에 들어간 총잡이 한 명과 집행자 한 명이 대결을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따라서 최대 3점을 얻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점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사실 우리끼리 싸워서 우리끼리 좋은 게 싸우고.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죠, 좋은 게 없죠. 아닌가? 아! 잠시만. 우리가 무조건 이기죠. 우리 팀이 3점이 있잖아요. 저기에서 득점을 아무리 많이 해도 어쨌든 우리 둘 중에서 우승자가 나오려면 저희 둘이 대결해야죠. 그런데 감점 우리가 안 만들면 되니까. 그러면은 혹시 뭐 총 잘 쏘시는 분? 저 만발이긴 해요 만발. 보호님은 총 쏠 줄 모르잖아요. 저는 의경이어서 집행자 쪽이 더 많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A조의 총잡이로 만발사수 태정태세님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조의 집행자는 의경 출신 보호님을 A조의 집행자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둘이 대결하는 걸로. 그리고 B조에는 적혀있는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수드래곤이 총잡이, 카프가 집행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배치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마다 최대로 날 수 있는 승점이 3점이라고 했는데 0대3, 0대3 매치를 두 번 만드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같은 팀끼리 대진을 붙여놓는다면 문과팀에서는 승리자가 나올 수가 없다. 그러고 문과와 이과가 싸우게 되면 서로 싸우고 계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져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최종 대결을 공개하겠습니다. 누가 죽을 것인가?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죽이면은 같이 떨어지겠네요. 맞습니다. 총잡이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쏘면은 널빤지를 밟고 있는 사람이 넘어지면서 본인도 같이 떨어지게 되겠죠. 반대로 집행자 입장에서는 널빤지에서 발을 떼는 순간 상대를 떨어뜨릴 수 있지만 상대는 총을 들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떨어지면서 총을 쏘게 될 겁니다. 결국 같이 죽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은 이 상황을 헤쳐나가셔야 되고요. 점수는 두 명이 다 죽으면은 각자 마이너스 2점, 두 명이 다 살아나온다면은 각자 플러스 1점, 상대방이 죽고 나 혼자 산다면은 나만 플러스 3점입니다. 둘 다 사는 경우는 어떤 거죠? 협의를 통해서 살려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죠. 이 상황이 대결 장소에 실제로 구현이 돼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 상황 속에서 논리적인 협상과 합의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빨리 죽이고 빨리 살아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 총알 피하면서 슬쩍 비켜서면 되는 거 아닌가? 안 됩니다. 총잡이가 총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절벽 밑으로 떨어뜨리면 집행자도 같이 죽는 겁니다. 반대로 총잡이도 절벽 끝까지 오기 전에 집행자를 쏜다면은 그 총잡이도 죽게 되는 겁니다. 내가 최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설득을 해야겠죠. 사실 설명만 들었을 때는 3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유리한 게임인 것 같은데 실제로 게임이 어떨지.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 각자 한 분씩 올라오셔서 현장에 좀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지시고 별도 공간에서 계획을 인터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남아 계신 분들께서는 대화를 자유롭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올라갈게요. 오케이. 둘 다 죽는 상황은 절대 안 되고 저쪽에서 어차피 최대 획득 가능한 점수는 3점. 둘 다 살아주면 그냥 게임이 생각할 게 없어지는데? 6점을 해서 30만 원을 둘이서 나눠 먹는다 하면 그게 최고점 아닌가? 그죠. B조에서는 그렇게 가야 하는 게 가장. 그 시작하자마자 이러면 돼요. 네. 어떤 걸 더 숨겨놨는지가 좀 궁금해지긴 하는데 문과팀은 역전할 수 있는 그런 게 아예 없는 상황이니까 저희끼리 서로 속여가지고 자멸하지 않는 이상 뭔가 장치가 있으려나? 근데 한 명씩 부른 거 보니까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각자 임무 받는 게 있는 거야. 그 임무를 성공하면은 플러스 몇 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개인 미션이 있을 것이다. 총이 가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게임의 끝이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인터뷰를 할 이유가 없다. 헛다리 짚었어요. 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저나 고은님은 일단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지금 우리는 반전을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올라갔다 보니까 반전 없어요. 두 분 다 죽으세요 그냥. 아니 이거 페이크일 수도 있어요. 아 페이크 아니에요. 올라갔다 오세요 지금 그냥 그러면. 저 갔다 올게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없어요. 올라가서 뭐 했냐면은 이거 실제로 구현해 놓으셨거든요. 이거 중심 잡을 수 있는지 테스트했어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뭐 없죠? 없긴 하죠. 어떡할 거예요? 잠시만요. 저희끼리 또 합의가 좀 필요해가지고. 그럼 한번 해볼까요? 개인 대면 시간 좀 있나요? 수수님하고 대면을 한번 하겠습니다. 저요? 네. 제가요?
뭘 하신 거예요? 재밌어지네요. 왜 재밌어지죠? 바뀐 게 없는데? 이 루즈했던 경기에 흥미롭네요. 뭐지? 뭐가 있어요? 다른 규칙이 하나가 추가된 게 아니라면 이 안에서 뭐 할 게 없는데 전략이 있다면 어찌됐든 3점을 가진 사람을 사용해야 되는 거일 텐데 만약에 전략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고 판을 새로 짜보자고요. 이 사람 믿어요? 저 믿어요? 혹시 히든룰 못 들으셨어요? 없었어요 저한테. 오셨어요? 네. 일단 네. 제 라운드가 아니라 다른 조합에서 그 결과를 맞추면 4점이 추가돼요. 4점. 그래 이런 게 없을 수가 없지. 승점이 더 낮은 문과팀의 히든 미션은 상대팀 결과 맞히기입니다. 이미 승점 3점을 뒤지고 있는 문과팀이 우승할 방법은 없어 보였지만 A조에서 한 명에게 승점 3점을 몰아준 뒤 B조의 결과를 예측해서 맞힌다면 총 승점 7점을 획득, 게임에서 낼 수 있는 최대 승점으로 단독 우승할 수 있습니다. 짝이 나름이에요 이제. 그러면 사실 지금 의심해야 될 거는 이렇게가 아니라 이 사람이에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는데 안 믿고 와서 뭐라고 하는지 얘기해봐야죠. 일단 3대 0으로 볼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얘기하셨어요? 제가 뭘 선택할 거냐고요? 제가? 그쵸, 두 분은 3대 0을 만들어야만 한단 말이죠. 저랑 수두님 둘 중에 6점이 한 명 나와요. 그래서 3대 0을 만드셔야 합산으로 7점을 만들 수 있는 거고 둘 다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죠. 두 분 다 사는 선택을 하신다. 1점 1점이잖아요. 그러면은 경기 결과를 맞춰서 4점을 더 얻는다고 하실지라도 5점이니까 네. 무조건 두 분은 3대 0을 만들어야만 승산이 있는, 무조건 서로 속여야만 한다. 저 갔다 올게요. 같이 하실래요? 같이 가면 또 의미가 없으니까. 아. 수현님, 히든 룰이 있어요. 1라운드 진 팀이 이긴 팀이 어떻게 할지 예측합니다. 플러스 4점이요.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네. 그래서 협상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협상을 해야 돼요. 문과가 이제 거의 지는 게임이잖아요. 하지만 역전의 경우의 수가 완전 로또로 있죠. 그래서 일단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카프님하고 수두님이 어떤 플랜을 짜는지 모르겠지만 몰아줬을 수도 있고 둘 다 살자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근데 문과팀이 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 둘 중 한 명은 죽는 거죠. 누군가 3점을 먹어야지 이과팀에서 누가 트롤짓해서 둘 다 죽는 경우에서 발생했을 때 이겨볼 가능성이라도 있습니다. 또는 문과팀이 다 살고 문과에서도 다 맞추면 다 같이 먹을 수도 있겠는데요. 4, 4, 4, 4. 그렇죠, 그렇죠. 고호와 수드래곤이 세운 전략은 4인 공동 우승 전략입니다. B조에서 무승부로 승점을 1점씩 획득, 이과팀 최종 승점은 4점입니다. 그리고 문과팀 2명 모두 B조의 결과를 무승부로 예측하면 각 4점을 획득, 4명 모두 승점이 4점으로 같아집니다. 그렇다면 총 상금은 작아지지만 단독 우승자가 상금을 나누지 않으려는 상황을 만들지 않고 모두가 동일한 상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두 사람은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A조 대결에서 A조 2명이 승점 4점을 유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 명만 산다면 플러스 3점, 둘 다 산다면 플러스 1점, 둘 다 죽으면 마이너스 2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실은 실현 불가능한 전략입니다. 태태님 들어오셨으니까 태태님은 얘기하시고 저는 저쪽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결국에 이과팀에서 제일 합리적인 건 문과팀이 못 맞히게 하는, 어찌됐든 문과팀이 예상할 수 있는 B조의 경기 결과는 3가지니까 그러면 가위바위보 확률인데 내가 문과팀이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되니까. 제안 받으셨죠? 제가 저기에서 작업을 하고 왔어요. 아이고. 올라가시죠? 이야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야기를 저희는 그냥 다 끝 맞춰가지고. 거짓말 치고 딱 5분. 수딩이 딱 5분만. 먼저 게임하고 내려오세요. 아, 잠깐 오세요, 수딩님. 아니요. 들어가지 않는 것도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속 뻔히 보이게 수두님만 데리고 가시면 제가 가라고 하겠어요. 가세요. 여기서 몰래 데리고 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렇긴 하네요. 구조가 어떻게 몰래 데리고 가요? 구조가? A조 올라가실까요? 오케이. 네. 벼랑 위의 전투. 우리 누가 죽어요? 미니게임 같은 거 해도 돼요? 튼튼해요? 조심하세요. 논리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실제로 몸으로 어떻게 했다고 해서 그게 인정되진 않습니다. 아, 그럼요. 이거 우리 둘이 하는 거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미 지금 이과팀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러면은 태태님이 나를 죽이죠?
아, 나 비켜봐요. 각기 소개. 왜 태태님이 저를 죽여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태태님이 3점 먹고 그거 맞춰서 4점 먹는 게 이제 베스트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태태님이 날 죽이는 게 맞고. 일단 우리는 둘 다 죽거나 둘 다 하는 거 말이 안 돼요. 한 명은 해야 돼요. 제가 쏠게요. 아니 왜 이렇게 매정해요? 어떻게 해, 그러면? 아니 뭐 나 죽이는데 죄책감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다 끝났어. 내가 죽어야 돼. 조용히 해! 나와, 빨리. 막상 죽으려니까 삶에 미련이 남네. 오케이, 절 쏘세요. A조는 태정태세에 승리했고요. 이야! 3점. 그리고 3점. 태어나서 죽을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는 게 자연의 섭리거든요. 저는 그걸 딱 생각해서 이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예, 더 확실한 방법은 절대 없어요. 아까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해달라였거든요. 거기에서 감정을 따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협상도 의미가 없고요. 왜냐면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가장 수학적인 이로 저희가 이기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이제 사실 저희한테 남은 건 하나밖에 없거든요. 단독 우승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돈을 나누느냐 안 나누느냐 그거밖에 안 남아 있는데 개인의 성격에 따라 자유에 따라 가는 게 좋지 않나. 수학으로 갑시다. 가장 이과적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먼저 말해도 될까요? 제안이든 작업이든 상관없이 결국에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의심한다는 게 아니라 수두님이 지금 3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이미 하나 설득당해서 오신 거라면 그리고 이미 저도 설득이 돼 있다면 문과팀에서 2명이랑 이과팀 1명이 협상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문과팀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협상을 하지 않은 나머지 이과팀 1명이 과연 이 셋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줄까? 그렇다고 4명이 담합을 하자니 이과팀 2명은 그걸 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기댈 바에 제가 제안하는 건 올라가서 가위바위보를 하자는 거예요. 가위바위보에서 진짜 주사위 맡긴다. 그러면은 우리한테 확률이 이게 가장 높습니다. 카프의 전략은 B조 경기 직전 가위바위보 결과대로 누가 살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연합을 통해 우승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승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연합 멤버들이 약속대로 행동해 주길 바라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우승 확률 역시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불확실성에 기대지 않고 가위바위보를 하면 정확히 2배의 확률로 이과팀이 게임에서 우승할 수 있습니다. 이과팀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카프가 산다, 수드가 산다, 둘 다 산다, 셋 중 하나입니다. 이 중 문과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은 셋 중 하나를 예측해서 맞춰야 하기 때문에 3분의 1입니다. 한편 이과팀은 3가지 경우의 수 중 문과팀이 이기는 하나의 경우만 피하면 되기 때문에 3분의 2 확률로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카프 입장에서는 수드래곤이 이미 3인 연합을 만들어 왔다고 할지라도 B조 경기 직전 가위바위보를 하게 되면 3인 연합의 전략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수드래곤 입장에서도 상대팀이 배신할 경우까지 고려해 본다면 확실히 확률이 높은 카프의 전략을 따라가는 것이 손해가 아닌 겁니다. 따라서 개인이 아닌 이과팀을 위해 3분의 1의 패배 확률이 있지만 그보다 2배 높은 3분의 2 확률에 도박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할 수 있는 거는 경우의 수는 3가지예요. 수드가 죽는다, 카프가 죽는다, 동점을 만든다. 그리고 이들도 그 셋 중에 무엇을 선택할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럼 사실상 가위바위보다. 제가 이기잖아요. 수드님을 죽일게요. 수드님이 이기면 저를 죽이세요. 비기잖아요. 삽시다. 이기는 경우엔 가위바위보 다시 합시다. 둘 다 사는 경우의 수는 상금의 액수가 낮아져요. 근데 제 생각은 이거죠. 이쪽 팀에서도 만약에 두 사람 절대 비기진 않을 거야. 왜냐면 돈이 적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이긴다로 걸어보자. 이런 합리적 추론을 해봤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놀아서 진짜 반반 게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가위바위보 그대로 가는 게 오히려 이게 안전한 수일 수 있다. 비기는 게. 근데 역으로 둘이 합의가 안 되니까 안 나눠줄 수 있을까? 둘이 안전한 같이 공동 우승해가지고 둘 중에 어떤 것을 생각했는지는 우리 몰라요. 그러니까 아예 확률 게임으로 가자는 거죠. 비기는 경우에 게임을 다시 한다? 그러면 우리는 2분의 1 게임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무슨 전제를 깔고 왔는지를 들어야 되는데 얘기를 듣기 시작하면 휘말리는 거죠. 그쵸. 듣지 말고 바로 올라가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가위바위보 결과에 따라간다. 비기면 둘 다 살고 어느 한쪽이 지면 그 사람이 죽는 거다. 가위바위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 생각보다 금방 끝났네요. 저희는 둘 다 죽이지 않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최종 스코어는 수드래곤님 4점, 카프님 4점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우린 최선 다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어떤 전략을 취하셨나요? 아무런 단서도 주지 말자, 그리고 높은 확률에 맡기자, 이런 전략으로 참여했습니다. 열어보면 되나요? 예상한 결과가 나오셨나요? 아니요, 저희가 이길 줄 알았는데. 와, 이걸 지네. 다 이겼는데. 없잖아요. 결과 그러면 만족하시나요? 만족 안 하죠. 돈이 없는데. 선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수학적인 추론이 도움이 되셨나요? 아니면 감성적인 추론이 도움이 되셨나요? 단언코 수학이었습니다. 이 유리한 확률을 그대로 가져가기 위해서 확률에 맡길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자. 예상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걱정거리가 많았는데 제가 생각한 대로 됐습니다. 결과와 그 과정도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마지막 대결에서 이기셨다면 상금을 나눌 계획이셨습니까? 그거는 그때 돼봐야죠. 하지만 나눠 가실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굉장히 만족합니다. 1라운드에서 문제를 하나도 못 맞추셨는데 사실 거기서 불리한 판세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 어떤 전술을 쓰셨나요? 사실 제가 딱히 쓸 수 있는 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뻥을 쳤죠. 뻥을 쳤죠. 이게 히든 룰이 있다, 히든 미션이 있다라고 이제 뻥을 쳤는데, 아니 선생님, 뭐냐면은 사실상 우리가 지금 이길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히든 룰이 있다고 뻥을 쳐야 돼. 진 팀한테만 있다고 해야죠. 불리한 팀한테. 카프님이나 수대원이 그거 믿겠냐고요. 이대로 게임이 끝날 것 같진 않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갈키님이 히든 룰이 있다고 말을 하진 않았죠. 없다고도 말하겠어요. 문과의 히든 룰은 이과의 행동을 예측하는 건데, 한 명이 죽는 거면 3점이었잖아요. 우린 그걸 예측했다. 그랬을 때 플러스 3점을 받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 속이려면은 일반적인 걸로는 안 되고 뻥을 쳐서 속여야 돼. 빨리 수대원 속여야 돼. 카프는 절대 안 속아 이거. 1라운드 진 팀이 히든 미션 있다고 하면 되고, 제가 먼저 가서 수호님 불러내거든요. 고우님의 그거를 나눠주겠다 수다. 네, 수호님 나눠주겠다. 이거 4점으로 돼야 돼 사실. 그러면 내가 저기 사람들 한 명 몰아주는 거 맞춰버리면은 어쨌든 저도 6점이 생기고 저도 6점이잖아요. 그러면 동점이잖아요. 4점을 해야죠. 4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이과 팀들이 저희 아까 그 설득하려고 했을 때 그 안 하겠다고 했던 거, 그때 그 알아챘죠? 뻥이라는 거. 못 알아챘어요? 경기 끝날 때까지 모르셨어요. 진짜요? 진짜 히든 룰이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우의 수를 계산했을 때 상종 안 하는 게 낫다. 그치, 그게 맞지. 이게 말이 안 돼요. 히들룰이 있다고 해도 말이 안 돼요. 이게 결국 몰아주거나 같이 살거나 둘 중 하나라 가지고. 딜레마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수학적인 추론이 좀 더 도움이 되신 것 같나요? 감성적인 추론이 더 도움이 되신 것 같나요? 죄송한데 추론이라는 게 없었어 이번 게임에. 나는 내가 지금 뭔 생각하고 있었냐면은, 내가 추론은 언제 했지? 복귀를 해봤는데 이번 게임에 저는 한 게 없어요. 근데 그 마지막 토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신 거예요? 그 안 돌아가는 머리로 그 거짓말 치는 상황과 거짓말 아닌 상황을 다 계산하려고 하니까 카페한테 말했어요. 히든룰 뭐래요? 그럴 줄 알았대요. 그럴 줄 알았대요. 수호님은 믿어요. 카페한테 믿어요. 이렇게, 이거 지금 내가 거짓말하기 싫은데 내가 억지로 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 거짓말하기 싫다고. 근데 어떻게 이건 이런 게임 재미없게 끝나는데. 카페님도 이것이 이게 게임이지. 진짜 하기 싫었는데.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믿는 거 안 믿는 거 이제 본인들 자유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했어요. 자, 저분들이 생각한 게임과 이제 우리 머릿속 게임은 달라요. 우리 다시 원래 돌아와야 돼. 우리는 저 두 사람을 같이 죽게 만들어야 되죠, 맞죠? 네. 근데 어떻게 같이 죽게 만들 거예요? 같이 죽게 만들지 않는 이상 의미 없어요. 그래야 마이너스 2점이잖아요. 이거 봉합이 안 되네. 이거 벌려놨는데 봉합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러면 태태님이 둘 다 죽는 거에 했다고 해야겠네. 둘 다 죽는 걸 찍은 이유는 아니지 이거 안 된다. 이게 여기서 딜레마 빠지네. 이 경우에서 돌리면 결국에 우리가 못 이기게 되네. 저기서 그거 계산 끝났을 것 같긴 한데.
책임져요. 아까 그냥 끝냈으면 편했잖아요. 히든 규칙이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거든요. 오? 그 소문에 혹시 동료가 되셨나요? 네. 왜냐면 이렇게 끝낼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과 쪽에서 히든 규칙을 되게 잘 짰다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사실이었나요? 거짓이었나요? 히든 규칙은 없었습니다. 그것조차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없다고 생각하고 승리에 대한 경우의 수만 따지는 게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1라운드 때 한 문제도 못 맞추면서부터 열세가 시작이 됐단 말이죠. 아니요, 그거 열쇠 시장이 아니라 그거는 갈키님의 그런 이야기부터 가야 되는데, 분명 1라운드 못 풀리고 본 게임은 2라운드부터다 라고 했던 그 갈키님의 그 말부터가 그 저희의 1라운드 전략을 상실시키신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말싸움하러 온 건 아니긴 한데 모든 문제에 최선을 다하셔야죠. 게임 상황인데. 아니요, 저희 전략이었다니까요. 상대팀도 똑같아요. 아니 이거는 명백한 갈키님의 게임 설계 미스예요 지금. 왜 이렇게 인정을 못하세요? 아니 인정을 못한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 모두 지금 아까 여보세요? 아직도 게임 중이세요 혼자. 아니 아직도 게임 중 우리 인생 게임이에요. 고객님 갑자기 오셔가지고 영탁님 히든룰을 뻥을 쳐야 돼요 이러시는 거예요. 약간 관통한 느낌? 근데 결국 결과를 이과 팀이 이긴 거죠? 아니 설득 포인트가 부족했어요. 그 뻥카를 치더라도 뻥을 친 사람들한테 어떻게 속일지랑 뻥의 룰이 적용되지 않는 우리의 입장 생각해야 되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만들게 누구냐? 이건 갈키다. 만물을 갈키서를 믿으세요? 우리 최선을 다했습니다. 인정하세요. 아 고은님의 그 헛소문 전략 대박이었고 만약에 1라운드가 3대0이 아니라 2대1이었으면은 진짜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 근데 누가 1라운드를 그렇게 개판치라고 시켰느냐? 진짜 그렇진 않죠. 네 이제 안 해 이거. 나 출연도 안 했는데 왜 자꾸 저를 들먹이세요? 강호동 씨가 나영석 PD 맨날 뭘 하는 거랑 똑같죠 뭐. 시간이 많고 그랬으면 뭔가 좀 더 정교하게 사기를 이제 칠 수 있는 이제 여건이 됐을 텐데 한 개의 거짓말을 진실로 만들기 위해서 10개의 거짓말이 필요한데 그 10개의 거짓말을 만들 만큼의 제 이제 내 용량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잘 통했는지 안 통했는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이과분들이 막 이야기하셨을 때 그 히든룰을 경우의 수에 포함하셨나요? 완전 포함하십니다. 아 진짜요? 아, 그러면 작전은 성공인데? 그 이과분들의 내 용량을 뺐다는 점까지 생각하면은 작전은 성공인데 사실상 그거 말고는 그 당시 방법이 떠오르진 않았어요. 시도는 좋았다. 완전 경우에서에 넣으셨다고 하면은 골탕을 살짝은 먹였다. 아, 뭐 그 정도? 거짓말 이제 제 선택으로 이제 한 거지만 그런 것들이 실지만 않았다. 머리가 너무 터져서 솔직히 하다가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집행자 그냥 뛰어내려버리고 내가 죽고 그냥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이빠. 어떤 진심 담아서 해주시면 안 돼요? 어떻게요? 너무 기분 나쁘게. 아니 뭘 기분 나쁘게. 오케이 축하하는 마음 담아서. 축하하는 마음 담아서 이바. 그래서 문과가 지는 게임 항상 뭔가 좀 깨끗하지 않은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문바 이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활약을 많이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